반갑습니다. 박사 11기 전다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 주제는 임상실습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가정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문헌 고찰, 세 번째 연구 방법, 네 번째 연구 결과, 다섯 번째 논의, 여섯 번째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순입니다. 첫 번째 서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합하여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여 간호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간호가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부 때부터 간호가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론 교과목에 적용해서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신감, 만족도 및 학습 태도 등의 향상을 보았는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적용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임상실습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가정 교육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간호가정 자신감과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맵을 활용한 실습 집단회 군, 이하 실험군이 마인드맵을 활용하지 않은 실습 집단회군, 이하 대조군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간호가정 자신감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학습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마인드맵 교육은 두뇌 속의 정보 처리 과정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폐혈증과 경막하혈증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질환에 대한 사전 학습한 내용과 사례에 대한 간호가정 중심 이미지, 주가지, 부가지, 세부가지로 연결 짓는 마인드맵 구조로 나타내는 학습 방법으로 일주일에 3번, 2주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본 연구에서는 이석재가 개발한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학습 계획, 학습 실행, 학습 평가의 세 영역으로 나눈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리가 개발하고 우오키가 수정 보완한 문제 해결 과정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고, 네 번째, 간호가정 자신감은 간호가정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권혜숙이 개발한 간호가정 자신감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합니다. 학습 만족도는 지예린과 정현미가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도, 효과성, 학습 경험 제공, 정도, 학습 참여도,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추후 학습 의향을 묻는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합니다. 제2장 문헌 고찰입니다. 마인드맵은 먼저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가 되는 중심 이미지를 종이 가운데 나타냅니다. 작성은 시계 1시 방향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가지는 중심 이미지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가지 위에 핵심어를 나타내는 단어나 그림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부가지는 주가지와 연결되게 그립니다.
세부 가지는 부가지보다 가늘게 표현하고 가지 위에 내용은 부가지 내용을 더 자세히 보충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습니다. 마인드맵의 작성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규칙을 지키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고찰들을 통해서 마인드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핵심어, 그림, 색 등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흥미를 느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마인드맵은 개념 간의 단계를 연결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해주고 창의성, 자신감, 인지 조절, 학습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의 내면의 동기 유발로부터 출발하고,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신의 모든 학습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세운 계획을 학습자는 교사나 부모의 강요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작해 나갑니다. 넷째, 학습자는 자신에게 최적으로 알맞은 학습 기회, 학습 방법 및 학습 자료들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다섯째,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학습의 과정을 자신의 능력과 여건, 목표 등에 맞춰서 알맞은 속도로 학습을 해 나갑니다. 여섯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자신을 가르칩니다. 일곱 번째, 학습자는 스스로 얼마나 학습을 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여덟 번째, 학습자는 평가 결과 과정에 따라 자신에게 보상을 주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시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바꾸어 해결해내도록 피드백을 합니다.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자기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며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수정 계획해가면서 반복해 나감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졸업 후에 임상 현장에서도 지식을 기반으로 간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앞의 고찰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적용한 교육은 개념과 문제 간의 연결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연상 결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대학생의 간호과정 학습에서 자신감과 학습 만족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마인드맵을 적용한 간호과정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간호과정 자신감. 간호과정은 대상자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예방하며 치료하는 전체적이고 창의적인 대상자 중심 과정입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았을 때 간호과정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전 스스로 질병에 대한 사전 학습과 반복 학습이 자신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마인드맵을 간호과정 교육에 적용하기 전 질병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한 후 마인드맵을 통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학습 만족도. 학습 만족도는 학습자가 기대하는 본인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학습의 지속적인 참여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되며,
이후 학습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고찰들을 통해서 학습 만족도는 자기 주도적 흥미, 자신감의 영향을 받으며 학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 방법으로는 마인드맵, 표준화 한자, 온라인 혼합 학습, 시뮬레이션, 문제 중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3장 연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연구 설계는 본 연구는 임상 실습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 가정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인 유사 실험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 및 할당은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추출물로 전라남도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에서 임상 실습 중인 4학년 학생 중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학과에서 편성한 실습 배정표에 따라서 대조군, 실험군 순으로 할당하였습니다. 표본 크기 산출은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파워 3.19.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 수준 0.5 검정력 1-알파 0.70 효과 크기 0.6으로 하였을 때 연구 결과에 필요한 그룹당 최소 대상자 수는 27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탈락자 없이 실험군 26명, 대조군 23명으로 총 4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 도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앞에 말했듯이 이석재가 대학생 성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학습계획 20문항, 학습 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에 3가지 영역의 총 45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학습자는 리커트 척도를 하였고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앞에서 언급한 특정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문제의 발견, 문제의 정의, 문제 해결의 고안, 문제의 실행, 문제 해결 검토 등 5개의 화이 영역으로 구분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간호가정 자신감은 간호가정 지식, 간호가정 적용, 간호가정 기록, 증상 구분, 징후 구분, 관련 요인 구분, 간호가정 단계 연계, 협력, 간호 일관성 등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총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5점 척도의 리커트로 측정하였습니다. 학습 만족도 또한 관련성이 없는 앞에서 연구한 연구 도구를 사용해서 관련성이 없는 문항 1개를 삭제하여 사용하였는데 질문 문항이 자신의 생각과 매우 불일치 1점에서 매우 일치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인드맵 지도를 위한 연구자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부잔센터의 마인드맵 지도자 과정인 MBI 16시간 과정과 MSI 25시간을 수료하였다. 예비 실험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 대상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졸업을 앞둔 2019학년 간호학과 4학년 학생 중에서 응급간호 실습 중인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험 처치는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주 3회 2주간 총 10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룹당 5명에서 6명으로 편성하였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만족도를 사전, 사후에 측정한 결과 마인드맵을 활용한 사례 중심 간호 가정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평균 점수의 향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예비 실험을 통해 제공된 사례 1개를 2주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학생들의 반응을 물어보아 사례 2개 정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질환으로 2개를 선정하였고 사례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마인드맵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 가정 교육은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폐혈증, 경막 하혈종의 병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인과 증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진단적 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사례 개발은 MC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공통적으로 많은 질환을 조사하고 중환자실 실습한 학생들이 보고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경막하혈종과 폐혈증을 선정하였습니다. 워크북 개발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례 중심 간호 가정 교육 진행 시 연구 대상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위한 워크북을 개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워크북의 회차별 학습 내용은 같으나 실험군의 워크북에는 마인드맵에 대한 소개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험 처치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했고 대조군 4주 처치 후 실험군 4주 처치를 한 시차 설계를 하였고 그룹당 교육 인원은 4명에서 8명이었습니다. 주 1회 120분씩 2회 학습활동과 집담회 1회 60분으로 2주간 총 10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사전조사는 본 연구자는 실험 처치가 시작되는 첫날 실험군, 대조군 모두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간호가정 자신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서 설문지 작성 목적과 방법, 작성 시간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사후 조사는 연구자는 실험 처치 종료일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간호 가정 자신감 및 학습 만족도에 대해 사후 조사를 하였고 윤리적 고려는 연구 시작 전에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국립목포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과 절차를 설명한 다음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고요. 자료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는 SP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카이스퀘어 테스트, 피셔스 익젝 테스트, T-테스트로 분석하였습니다. 가설 검증은 종속 변수의 샤피로위크 테스트 실시 후 정규성을 확인하고 T-테스트로 분석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의 내외적 타당도 고려는 실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자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습기간과 시간을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로부터 사례의 내용과 교육 내용에 관해 동료와의 접촉 없이 일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받았고 변수 측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실험자 후광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실험자 후광 효과는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의 제약점은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학생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학대 해석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동질성 검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실험군과 대종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증은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령, 활동, 선호, 유형, 전공 및 인상, 실습, 만족도, 마인드맵 경험 유무에 따른 실험군과 대종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속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설 검증은 통계적으로 실험군과 첫 번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점수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서 첫 번째 가설이 지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그 두 번째 가설 또한 지지되었고 세 번째도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군이 대종군보다 학습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 가설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방형 답변 추가 분석은 마인드맵을 활용한 학습 방법의 장점에는 장기 기억에 유리, 학습 내용 이해도 향상, 학습 흥미도 증가, 거부감 완화, 생각의 확장 등으로 범주화되었고 마인드맵을 활용한 학습 방법의 단점에는 그리기에 대한 부담감, 작성 소요 시간이 많음 등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한 학습 방법의 제한 사항으로는 예시 그림 제공을 희망으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대조군은 장점으로는 토의를 통한 사고 확장,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경험 제공 등으로 범주화되었고 단점은 이론과 실전 사이의 괴리감, 사전 지식 부족 시 어려움 등으로 범주화되었습니다. 제한사항으로는 다른 실습에서도 적용한 희망과 기록 시 전자기기 사용 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의입니다. 임사용 실습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원 과정의 효과는 본 연구에서는 2주간 적용한 실험군에서 자기주도적 합성 능력이 중재 전 3.47에서 중재 후 3.9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마인드맵을 적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을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선 문제의 정의와 문제 실행 단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그 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인드맵을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간호과정 자신감 점수는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집담회를 주 3회 실시한 것에 대한 대조군의 만족도가 상승해서 실험군과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가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활용하지 않고 실습 집담회를 한 학생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간호가정 자신감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어 임상 실습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가정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언입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가정 교육의 효과를 파악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간호가정 자신감 향상을 위한 임상실습 교육 방법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연구는 성인 간호학 임상실습인 정규 과정에서 마인드맵을 적용한 교육의 효과를 본 연구였는데 비정규 과정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비교하는 연구들을 제안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